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반의 의사소통 영역을 작성하실 때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해석하는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반의 의사소통 영역에는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선 듣기와 말하기의 발음 구별 순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수준은 제가 만 나이라고 했죠.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수준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 다양하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반 아이가 만 4세일 경우에 정확한 이 수준으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은 뛰어나다면 조금 더 발달이 빠르다면 5세 수준인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도 이 아이는 4세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 나이는 4세이지만 아직도 3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3세를 체크하시되 선생님이 하셔야 하는 거는 4세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음 단계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지도하면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 기록을 하는 건데요. 우선 발음 구별 수준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2세부터 보면요.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며 주변에서 친숙한 낱말을 찾아보는 경험을 한다. 친숙한 낱말, 자기하고 혹은 우리 반에 혹은 가족에게 친숙한 낱말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친숙한 낱말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낱말 하나하나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낱말을 뭉뚱그려서 대화를 하다가 의사소통이 됐는데 자기도 이제 좀 더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잘 듣고 싶은 거죠. 주위에 관심을 깊게 듣고 주변에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는 다양한 활동 경험을 시도합니다. 4세 되면요. 이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감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낱말 발음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들으며 지 낱말인데 발음 차이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혹은 발음이 비슷하게 나는데 뜻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발음 차이에 좀 관심을 갖고 들으면서 친숙한 낱말을 좀 정확하게 발음하고자 좀 더 완성도 있게 발음하고자 하고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자발적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그 글자 맞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낱말의 비슷한 발음을 듣고 발음 차이를 알면서 이제 차이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고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자발적으로 찾아본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가 이해하고 알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단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아이가 발음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 있게 듣게 돼요. 자, 그런데 혹시 청력이 약한 아이는 5세가 되든지 만 6세가 되든지 성장할 때마다 발음에 변동이 없을 거예요. 갈수록 디테일해지고 정확해져야 하는데 이런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아이의 정확한 수준을 체크하시고요. 듣기 이해 수준을 한번 가볼게요. 사물의 명칭, 친구 이름, 반복적인 일상생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나 문장 등 친숙한 짧은 문장을 듣고 반응하고요. 여기 보면 다 비슷한데 뜻을 듣고 뜻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문장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아는 거, 모르는 거 하지만 이제 그 뜻을 이해한다는 거, 개념을 안다는 거죠. 3세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이제 관심 있게 듣게 되는 거예요. 2세와 다른 거는요. 여기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 거예요. 4세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모든 뜻을 이해하고 5세 되면요. 이제 낱말과 긴 문장의 뜻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6세 정도 되면 다른 사람과 이제 긴 문장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게 돼요. 아이들은요, 짧은 문장은 정말 빨리 이해하지만 긴 문장을 얘기하면 앞뒤를 다 자르고 뒤에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 문장을 이야기했을 때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구나는 이제 5세 수준. 정말 7세, 7살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 연령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준을 체크하시고요. 특히 태도일 거예요. 태도.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할 때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쳐다봐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그 다음에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듣는 기본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었고요. 중간에 아이들이 자기 얘기하고는 가버리기도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끝까지 듣는 거죠. 혹은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게 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게 만 5세 정도 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6세 초등학교 가서 집단 생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적인 생활, 수업을, 학습적인 걸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관심 있게 듣고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만 3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앉아서 선생님이 학습적으로 50분, 45분 정도 수업하는 걸 들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이렇게 단계별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자기 조절해서 들을 수 있다. 끝까지 듣는다. 이런 태도가 형성이 되어야 학습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걸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말하기 발음 정확도예요.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발음하고요.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그 다음엔 낱말을 듣고 발음해 보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혹은 지나가는 발음을 좀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제 생각이나 느낌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들린 것을 그대로 발음을 했다면, 좀 더 정확하게 발음했다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다양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수준. 요 디테일이 갈수록 세밀해지는 게 좀 느껴지시죠? 우리 아이랑 우리 반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시고 요 정도 수준인구나를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말하기 활용이에요. 표정과 몸짓, 말소리로 의사 표현을 하는데, 이제 느낌과 생각, 경험을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게 싫은 것 같은데. 자신의 이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세 정도 되면요.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을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삐죽삐죽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려면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절 쳐다보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말하는 대상을 이제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낱말과 문장으로 뜻을 이해하면서 이제 만 5세 되면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낱말을 듣고 이를 이제 사용해서 새롭게 들면 이제 문해력이 좀 생기는 거예요. 요건 여기에 쓰면 되겠구나 해서 느낌을 생각으로 말을 표현할 수 있다. 아이에 해당되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말하기 태도는 유행어나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할 순서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을 주고받는다. 유행어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유행어나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말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대화 차례를 지키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유행어나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3세 정도 되면 언어가 정확하게 따라하게 되고, 아까부터 계속 디테일해졌죠. 좀 더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쓰게 되다 보니까 TV에서 나오거나 혹은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런 용어들을 가끔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나 선생님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 때 아주 강한 반응을 해주시면,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반응을 해주면 아이들은 이건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내가 잘하는 거구나 해서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게 올바른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했을 때 얘는 이런 말도 할 줄 아네가 아니라, 얘 이런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서 하자 하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세 때는 아이들이 흉내내다 보니까, 모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세 되어서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지도를 하여서 바른말, 고운말을 이제 이 용어를 바꾸어서 이건 사용하면 좋지 않은 말이구나 라고 알고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아이들이 상대방에 따라서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이제 글자에 좀 더 흥미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쓰는 건 힘들 겁니다. 자, 주변에 친숙한 글자와
그림과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요.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려고 시도하려고 하나 교사의 도움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이때는 아는 단어가 조금씩 있겠지만 혹은 한글을 조금 빨리 시작했으면 알겠지만 이때도 읽을 수는 없어요. 읽어주는 글의 내용과 글자의 뜻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기가 알아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아질 거예요. 주변에 이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신기하겠어요. 내가 조금씩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읽혀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면 친숙한 글자 외에도 다양한 글자를 스스로 찾아 읽는다. 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기관에서 애들이 4, 5세 정도 되면 조금씩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소 5세까지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요 중에서 우리 반 아이 해당되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글 표현 및 쓰기 관심 수준. 글자 모양이나 자기 이름과 비슷한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끼워진다. 아기 때는 영어반 의사소통 영역 보면요. 의도적으로 끼적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끼적인다면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끼적이는 거고요. 글자 모양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이름과 비슷한 글자로 글로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름 적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림처럼 이름을 막 적기도 해요. 왜냐면 손에 힘도 없고요. 글 순서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친구 이름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죠. 말이나 생각을 글로 이제 나타낼 수 있음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글로 작성할 수 있는 거구나. 동화책은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편지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글자 모양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며 단어의 뜻이 달라짐을 알고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끼적이게 노력해요. 내가 조금씩 쓰는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또 어떻게? 디테일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겠죠. 좀 더 비슷한 형태로 끼적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끼적인 글자 형태를 보고 읽으려고 하고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로 표현한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보면요. 읽을 수 있는 거는 만 6세에는 읽을 수 있다고 되는데 쓰는 건 어떠죠? 아직도 표현한다라고만 되었지 잘 쓴다는 없죠. 그만큼 아이들이 글씨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 초등학교 1학년 단계도 이렇게 글씨 쓰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더 많은 시간에 공을 들여야 할 거예요. 여기도 선생님이 해당되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책 흥미 수준을 한번 볼게요. 선호하는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며 그림책 등을 읽어주면 집중하고요.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선택해서 보려고 하는 등 책에 흥미를 가지고 책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자기가 지어내는 거죠. 줄거리를 추측하는 등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책의 줄거리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스토리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좋아하게 돼요. 책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책을 즐기게 되는데 자, 이거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단계가 꾸준히 이어와서 책에 스토리 따라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정에서 책을 너무나 어머님께서 학습적인 뭐 빨리 한글을 떼야지라고 해서 책에 흥미가 없어지는 아이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책에 흥미를 가진다, 주의 집중하여 듣는다. 요 단계로 내려가야 되겠죠. 아이가 스스로 책에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책을 즐긴다. 요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5세라고 해도 요 밑에 단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양한 말놀이 수준을 볼게요. 교사가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와 노랫말 등을 즐겁게 듣는다. 동요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다. 동요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즐긴다는 것은 여기 하는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즐긴다는 거죠. 다양한 장르의 동요동시 동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고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동시도 굉장히 많고요. 동요도 하나의 동요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자기의 취미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를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다양한 장르의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동요, 동시, 동화에는요. 제대로 된 문장이 잘 없어요. 동화에는 있을 수 있지만 동요, 동시는 간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거지?
센트 위주의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넣어놨지만 그중에 이제 뜻을 이제 6세 되면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반복되는 뜻이 있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이들하고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동요동시 많이 안 하는데요 했을 경우에 그냥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나 선생님이 같이 노래 부르는 거,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아반의 의사소통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의 의사소통 영역은요,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져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다음 수준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3세니까 전부 다 3세 체크해야지가 아니라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얼만큼 지도하느냐에 따라 빠르게 발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유아기 때는요,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누다 보면 책에 좀 더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좀 더 흥미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 이 아이가 어디까지 잘 들리지? 혹은 어디에 관심 있지? 아, 지금 발음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이구나를 알고 선생님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소통 영역을 체크하실 때 수준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좀 더 해드렸어요.